네, 어려운 시장 대응 전략 짜보면서 유망 종목 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키움증권 성장기업 분석팀의 김두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장이 오늘도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해 보이는데 하락까지 갔다가 이 시각 현재는 또 상승폭 키우면서 네. 0.45%까지 오르고는 있는데 사실 어제 하락에 비해서는 뭐 턱도 없는 수준이잖아요. 최근에 이 변동성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저희 이제 하우스에서는 이제 네. 어저께 아마 장중급락 코멘트를 저희 아마 시황 애널리스트가 보냈는데 표현이 이제 깜빡이는 그래도 키고 들어온 악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이제 테이퍼링은 다들 할 거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됐고 거기에 이제 사실 지금 거래량 자체가 시장에서 워낙 좀 급감하다 보니까 주식으로 치면 이제 호가도 되게 얇은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세가 가세하면서 좀 하락폭이 컸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다들 생각했던 악재였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악재의 불확실성이 좀 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은 어느 시점에 어느 속도로 어느 정도 규모로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된 효과였는데 결국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결국엔 시장에서 예상했던 악재는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발생했을 때 사실 샥이 오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악재는 시장에서 먹는 충격은 좀 서서히 줄어든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앞에 패널분들도 많이들 얘기하셨지만 뭐 기존에 있던 성장주들이 계속 좀 좋은 가격대에 오는 국면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어떤 것들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한데 첫 번째 기업이 이렌텍입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유상증자 공시가 네. 나왔다고요? 그래서 사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공시가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300억 원 정도의 이제 자금 조달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시설 투자를 하는데 그 시설 투자 내용을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그 중대형 배터리팩에 대한 그 시설 투자 및 이제 운영 자금을 사용 목적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캐펙스 투자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렌텍 같은 경우에 다들 스마트폰 케이스 업체로 알고 있는데 중대형 배터리팩을 투자를 한다라는 게 조금 뭐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그냥 한 예로 들면 과거에 스마트폰 업체들 내에서 배터리팩에 소재를 납품했던 업체들이 이제 에코프로, LNF, 코스모신 소재였었거든요. 이제 그 업체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납품하던 업체들이 이제 중대형으로 넘어간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배터리팩에 대한 모듈이나 이런 시스템적인 거를 했던 업체들이 이제 한솔테크닉스, 파워로직스, 이렌텍 이렇게 세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의 이제 시프트가 지금 현재 나타나는 국면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전자의 그 ESS 배터리팩, 중대형 배터리팩에 대한 이제 ODM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시설 투자를 한 건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공시 내용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배터리팩 매출이 실제로 뭐 7월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저께 나온 뭐 예. 지난주 금요일 나온 공시랑 좀 뭐 같이 뭐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크게 이제 이렌텍이 하고 있는 중대형 배터리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네.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LG전자와 하고 있는 ESS 배터리팩과 인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하고 있는 이제 이바이크에 들어가는 배터리팩 두 가지고요. 7월 달부터 발생을 하는 거는 이제 인도 지역에서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향 그 이바이크 배터리팩이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아무래도 시작한 초기이기 때문에 뭐 큰 매출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안정화가 되면서 내년도에 큰 폭의 뭐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도 지역 같은 경우에 원래 연초에 시작하려고 했던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7월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바이크 고객사가 혼다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뭐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 있어서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배터리팩 시장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우리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네.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그 배터리팩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이제 ESS 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북미 같은 경우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뭐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이런 점 미루어 봤을 때 뭐 한 2023년까지 4조 원 중반까지도 큰 폭의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가정용 ESS에 대한 사실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급이 확대되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니즈도 커지면서 미국같이 큰 이제 뭐
땅을 가진 나라들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자가 충전에 대한 니즈도 사실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겠죠.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가정용 ESS에 대한 뭐 니즈가 커질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LG전자도 지금 선제적으로 가정용 ESS 배터리팩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뭐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렌텍과 같이 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네. 실적으로는 어느 정도나 반영이 네.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LG전자 향으로 나가는 ESS 배터리팩은 올해 연초부터 시작을 했고 9월에 아마 임대 공장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네. 지금 시설 투자 받는 거는 추가적인 캐펙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추가적인 캐펙스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LG전자 향으로만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그 이렌텍의 그 IR 자료를 아마 투자자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회사 홈페이지에 기재도 돼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ESS 매출이 사실 기 전부터 발생을 했었고요. 그 기 발생됐던 고객사는 이제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 역시도 뭐 당연히 지금 전방 상황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LG전자와 삼성 SDI 향 합산해서 저희는 이제 ESS 배터리팩 매출은 한 1,400억 정도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이렌텍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을 들어봤고 다음 기업 알아보도록 하죠. 네. 아톤이라는 기업인데 네. 3월에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때 대비해서 많이 네. 올랐는데 지금은 또 고점 대비해서는 약간 네. 조정, 오늘은 또 상승입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아마 그 고점 대비 좀 빠졌던 게 예. 최근에 이제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들은 그 실적들이 좀 좋고 하면 요즘에는 좀 세로 뉴스들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실적을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는데 네. 뭐 아톤은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보안 플랫폼, 그러니까 쉬운 예로 뭐 사설 인증서라든지 금융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안 인증서를 구동을 안전하게 시켜주는 뭐 그런 플랫폼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분기 실적이 사실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네. 이제 영업이익 40억 원대를 기록을 했고 그래서 사실 아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체력은 계속 냈어야 되는 회사인데 그 전에 이제 자회사 아톤 모빌리티에 따른 개발비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좀 연결 실적이 좀 안 좋았었죠. 그래서 네.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이제 향후에 이제 3분기, 4분기도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제 투자분들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플랫폼 업체들, 특히 이제 저희가 SI라고 하는 수주 베이스 업체들은 2분기, 4분기가 사실은 계절적 성수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반기라든지 연말을 좀 정리를 할 때 이연된 수주가 나오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3분기는 이제 QOQ를 보시지 말고 YOR로 보시면 그래도 3분기도 뭐 큰 폭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뭐 지금 백신 접종에 대한 뭐 정부 차원에서 그렇고 굉장히 드리블을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사설 인증서를 통해서 백신 인증을 하시는 분들도 네. 많으세요. 그래서 사설 인증서 이제 패스 운영 사업자기도 한 아톤이 뭐 그에 따른 좀 수혜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보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지금 금융업체들 보면 예전에 이제 공인인증서라고 했는데 이게 공동인증서랑 이제 각각의 개별 인증서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고도화에 따른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저희가 이제 핀테크 솔루션이라고 하는 그 핀테크 플랫 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이런 수주 베이스로 하는 사업 부문인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금융사들에 대한 고객사의 신규 수주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톰 모빌리티라고 하는 자회사에 대한 고도화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연결 실적에 이제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는다라는 것과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패스라고 하는 이게 핀테크 플랫폼에서 아톤을 좋게 보는 요인들 중에 대부분 이런 업체들이 B2B나 B2G적인 성격을 가진 업체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업체는 B2C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패스 플랫폼 때문이어서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도 정도에는 뭐 이제 유료화도 진행이 된다라면 분명히 아톤에는 수익성 개선에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분기 실적도 네. 상당히 좋았잖아요.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본다면은 보니까 뭐 349% 네, 맞습니다. 증가했다 이렇게 네. 나오는데 올해 뭐 3분기, 4분기도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작년도 사실 실적은 좀 이렇게 자회사에 대한 뭐 투자라든지 그런 개발비 관련해서 상당히 좀 비용이 좀 많았고 또 어떻게 보면 네. 또 코로나에 따른 효과도 있기 때문에요. 분명 기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분기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뭐 큰 폭의 YOY 증가율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연간으로 했을 때 저희가 기전 리포트에는 57억 원을 추정을 했었어요. 네. 근데 2분기 실적 이미 반기 누적이 46억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그 추정치에 대해서 상향을 했고요. 그래서 연간으로는 뭐 97억 정도 100억 가까이 육박한 영업이익을 올해는 시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리포트 제목 보니까 재밌네요. 우주소년 아톰, 핀테크는 아톰 직접 지으셨어요? 네, 진짜 찍었는데 그 네. 아톰을 그 어린 분들은 잘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희만 통하는 얘기인가요?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코스닥 하락은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들어보면서 이렌텍, 아톤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키움증권 성장기업 분석팀의 김두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